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보통 본인이 원하는 바를 위해 직진하는 남자분들을 상남자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참 여러가지 의미로 상남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벤츠 부숴서 결국 보상받은 아저씨를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여러모로 빠꾸 없이 상남자의 면모를 보여줬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혜미 안티카페 무너뜨린 DC인입니다. 나혜미는 수치인 불명의 아역으로 데뷔하여 신세경과 함께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MBC 시트콤 하이킥의 나혜미 역을 맡으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는데요. 하이킥 중반부쯤에 전학생으로 등장하여 오자마자 전교 꼴등을 하고 정의루를 어마어마하게 짝사랑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혜미가 방송에 출연하기 일주일 전쯤 나혜미가 정의루의 상대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이미 서민정과 정의루의 러브라인을 좋아하던 팬들은 나혜미 안티카페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사람들은 열심히 영업을 하였고 안티카페에는 순식간에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을 합니다. 나혜미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배역을 엄청난 안티를 안고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요. 실제 역할 역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역할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혜미 카페는 호나우딩요의 얼굴로 도배가 되고 새로운 운영자라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호나우딩요와 나혜미 공동 카페로 변경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DCN 꺼츠라는 분이 호나우딩요 사진과 함께 하이킥 갤러리에 나혜미가 졸랭 많이 나왔다며 덕분에 심령묵은 채찍이 다 풀렸다는 글을 올리는데요. 그 카페용이냐고 물어보자 오늘 나혜미 덕분에 본인 카페에 방문자가 넘쳤다는 답글도 답니다. 호홍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혈 입성했냐고 물어보자 그는 무용담을 소개하는데요. 운영자한테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공갈 협박했더니 그냥 줬다고 합니다. IP 추적했다며 운영자를 간접 살인, 선동죄로 신고하면 바로 용의자 선상에 오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데요. 그렇게 한순간에 3,600명이 손에 들어오니 금나라가 된 기분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어차피 다 여자들일 텐데 딩요 사진으로 왜 했냐고 물어보니 하드에 유명인 사진이 호나우딩요밖에 없어서 그랬다는데요. 회원은 1시간에 20명씩 빠지고 있다고도 씁니다. 그리고 아직 안티카페인 줄 알고 들어온 안티팬이 나혜미한테 악플을 쓰면 야 이 똥개야 라고 하는 악플로 받아치는 대범함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안티팬이 호나우딩요 면상 때문에 쪽팔려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겠다고 하자 여기에도 10년 묵은 채찍이 다 풀렸다고 쓰고 다른 사람들 역시도 호나우딩요 때문에 놀랐다는 글을 씁니다. 결국 한 진성 안티팬이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글을 올리는데요. 그동안 노력해서 키워온 카페를 꺼츠가 호나우딩요 천국으로 바꿔버려 분해서 잠도 안 온다며 모두 카페를 공격하자는 글을 올리지만 이미 DC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인해 점령되어 있었고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는 나혜미 안티카페 무혈 점령 흑기사 떴다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로 쓰기도 하였으며 꺼츠가 나혜미 갤러리를 만들어달라고 DC에 요청하여 정말로 나혜미 갤러리가 생기기도 했고 나혜미는 에릭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호나우딩요 역시도 상남자로 유명한데요. 이 몸풀기 영상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월드컵 때 한국을 응원하며 함께 대한민국을 외친 짤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축구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불릴 만큼 축구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벌금 미납부 및 탈세 혐의로 여권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자서전 출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도주 위험성이 있다며 보석도 기각했고 결국 파라과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호나우딩요의 변호인은 자신이 가짜 여권으로 범죄를 저지른 줄 몰랐다며 그는 바보이기 때문이라는 뭔가 디스 같은 변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감옥에서도 밝은 생활을 즐긴 것으로 유명한데 교도소 측으로부터 풋살 대회 참가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골을 넣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거절하다가 득점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는 시합에 참여했고 5골 6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괴물 스탯으로 11대2의 대승을 이끌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풋살을 양악한 그도 족구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감옥생활 한 달 만에 19억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어 가택연금 생활 후 6개월 만에 브라질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호마리우 역시도 노빠꾸로 유명했는데요. 호마리우의 아버지가 1994년에 납치되었었는데 납치범들은 그의 몸값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호마리우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를 놓아주지 않으면 월드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당시
호마리우는 브라질 전력의 핵심이었고 브라질 정부는 물론 유명 깽단들까지 호마리우의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데요. 결국 납치범들은 아버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호마리우는 94 월드컵에 출전하여 브라질에게 우승컵을 안겨줬다고 하네요. 다음은 인천대 상남자입니다. 2015년 12월 14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날은 비가 왔었습니다. 인천대학교 대나무숲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글을 쓴다면서 하나의 글이 올라오는데요. 도서관 3층에서 공부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태연히 본인의 우산을 가져가면서 도서관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몰래 둘을 따라갔더니 우산 없을 땐 이렇게 하면 돼 크크 라며 걸어가고 있었다는데요. 그때 이성을 잃었고 머리채를 잡고 풀파워로 귀싸다고 3방을 날렸다고 합니다. 더 때리려고 하자 도둑놈은 신고한다며 전화기를 들이밀었다고 하는데요. 더 이성을 잃고는 휴대폰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는 한 대를 더 날렸다고 합니다. 휴대폰 금감검 보상해줄 의향이 있는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후기가 올라왔는데 바로 만나서 휴대폰값 합쳐서 깔끔하게 150 주고 합의 봤다고 합니다. 그래도 때린 거에 대해서 후회 없다는 말과 함께 또 깔끔하게 퇴장합니다. 다음은 도를 아십니까? 아줌마와 결혼한 남자입니다. 2018년 우대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의 친구는 키도 크고 마른 체형인데 정말 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걷는데 한복 입은 참한 아주머니가 몸이 허해 보인다면서 친구한테 눈웃음을 치면서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친구 눈에는 아주머니가 너무 예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코 들었더니 조상님이니 복이니 하길래 도를 아십니까? 였다 싶었다는데요. 친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까이 거 한번 갑시다 하면서 아주머니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조상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 붙잡은 아줌마를 더 조금이라도 보려고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수능도 끝난 직후로 시간도 널널해서 그냥 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떤 건물을 따라 들어가서 아주머니가 친구 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는데 건물 입구에는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었고 여기서 아주머니가 나가면 더 이상 아주머니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아주머니한테 꼭 자기랑 같이 붙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조상님의 복과 제사 이야기를 줄창 3시간 정도 듣는 동안에도 친구는 아주머니만 쳐다봤고 그렇게 아주머니와 함께 건물을 나왔는데 무턱대고 도를 더 알고 싶다며 카페로 가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최대한 아주머니를 오래 붙잡기 위해 벤티에 샷 추가해서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아주머니가 개인사를 털어놓았는데 9년 전부터 도를 알았고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 가정이 파탄나고 양육권 분쟁하는데 남편한테 양육권이 넘어가버려 아들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이비와는 절대로 연락 안 하겠다며 선을 그어 아들 볼 생각을 추호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갑자기 친구는 아주머니한테 남편의 전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주머니는 남편의 전번을 줬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전부인이 여기 있으니 나와 달라고 이야기했고 아주머니는 벙쪄서 이를 쳐다봤는데 친구는 아주머니의 벙진 모습이 너무 이뻤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전 남편이 왔다는데요. 친구는 남편에게 톨 사이즈 커피를 하나 사주고는 서로 위로를 해주라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오니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면서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만 받고 갔다고 하는데요. 아주머니에게 속은 시원하냐고 물어봤는데 또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너무 이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사실 종교도 마지못해 다니는 거고 돌아가기는 싫은데 어떡하냐고 물어봤다는데요. 실제로 한번 아주머니가 잠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험악한 남성분들이 와서는 친척 집까지 다 뒤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 아주머니한테 어차피 본인이 자취하니 자취방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머니는 간다고 하였고 아주머니 한복이 너무 튀니 가는 길에 청바지와 스웨터를 사줬는데 그렇게 입으니까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라 너무 좋아서 코피까지 쏟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주머니 전화기도 부수고 교단에서 추적할 만한 건 다 수정하고는 부모님한테 부인을 소개시켜드리고 과속으로 낳은 아들, 딸, 손주까지 보여주고 뺨싸대기 거하게 맞고는 그대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몇 살 차이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당시 19살이었고 부인분은 38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노빠꾸 기질이 있어야 성공하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